네,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포지션이죠. 이제 공격수 포지션을 아시안게임 대표팀이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측면 자원에서는 충분히 강세가 있지만 톱 자원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또 아리송한 면이 있는 게 바로 또 공격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도 어떤 선수들이 또 승선을 해서 경기를 소화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멀티 자원이 굉장히 많은 공격진 풀입니다. 정우영, 송민규, 고재현, 정상빈, 조영욱 이 선수들은 모두 멀티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측면과 중앙 오가면서 플레이를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고 특히 고재현 같은 경우에는 중앙 미드필더를 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멀티성이 뛰어난 선수들이 공격진 풀에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공격에서의 다양성 그리고 효율성을 모두 챙길 수 있다는 장점을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들은 대부분 A대표팀에서의 커리어도 쌓기 시작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경험적인 측면에서도 멀티 자원으로서 그들이 해야 하는 어떤 과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축구를 하는 선수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다만 역시나 아쉬운 건 톱입니다. 박재용, 천성훈, 박정인, 오세훈 여러 선수들을 황선홍 감독이 고려를 했지만 최근에 보면 이렇다 할 만한 주전 톱 자원이 나타나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사실 이 톱 자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에는 황희조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뛰면서 와일드카드를 기용하는 것도 충분히 또 고려해 볼 만한 점이긴 하지만 이번 대표팀에서는 공격진보다는 미들 내지는 수비진의 와일드카드를 기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이 24세 이하 선수들 사이에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오현규 선수가 이제 셀틱에서 아시안 게임을 뛰는 걸 허락할지에 대해서도 불분명하고 주민규 선수를 와일드카드로 뽑을지에 대한 여부도 솔직히 말하면 불분명합니다. A 대표팀에서는 뽑지 않았던 주민규를 메달을 위해서 뽑는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더 이상 그렇게 맞는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톱 자원은 좀 아쉽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는 윙포워드 풀을 좀 한번 볼 텐데요. 지난 영상에서 윙포워드 풀 6명은 정우영, 송민규, 엄원상, 정상빈, 엄지성, 양현준 선수를 보여드렸었습니다. 사실 이 선수들이 모두 또 연령별 레벨에서는 충분히 좋은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봐도 그렇게 크게 바뀌지는 않는데요. 현재 상황 보면 역시 정우영, 송민규, 엄원상, 엄지성, 양현준이 있지만 정상빈 선수를 저는 톱으로 좀 분류를 해놓고 고재현 선수를 윙포워드로 좀 넣어놨습니다. 자, 이제 각 선수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정우영입니다. 정우영은 윙포워드도 뛸 수 있지만 중앙 공격수 내지는 1.5선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라고 대부분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특히 녹음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새벽에 정우영 선수의 슈투트가르트 이적 오피셜이 떴습니다. 사실 슈투트가르트에서는 본인이 조금 더 주전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보다 더 많은 출전 시간을 확보하면서 본인의 어떤 어빌리티들을 충분히 늘려갈 수 있는 이적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연령별 레벨에서는 쫓아올 만한 선수들이 거의 없는 클래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지만 최근에 이제 성인 무대에서 정우영 선수가 이 프라이브루크에서 보여줬던 모습은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슈투트가르트에서는 조금 더 좋은 플레이를 하면서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그러한 상태에서 아시안 게임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우영 선수는 A 대표팀에서도 정말 많이 부르고 있는 선수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아시안 게임에서 상당히 좀 눈독을 들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또 같이 드리고 싶은데 정우영 선수가 아시안 게임에 합류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 대표팀에도 정말 큰 또 도움이 될 선수가 정우영 선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전북현대 송민규입니다. 역시 연령별 대표팀 레벨보다는 A 대표팀 레벨에 속한 선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점차 또 발전하는 모습이 있고 사실 지난해나 그 이전에 송민규인데 이건 살짝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던 시점도 있는데 지금 보면 전북에서 벌써 또 10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렸고 황선홍에서는 A 대표팀에 가느라 사실 많은 경기를 뛰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 황선홍 감독이 충분히
또 정말 뭐 큰 걱정 없이 뽑을 수 있을 만한 선수가 송민규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A대표팀 경험도 벌써 13경기나 있는 만큼 이 월드컵 경험까지 한 송민규 선수는 아시안게임에서 본인이 가진 능력을 그냥 펼치기만 한다면 큰 문제 없이 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면 엄원상 선수인데요. 엄원상 선수는 20세 이하 폴란드 월드컵 또 출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만 보면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 6월 친선 경기에서 부상을 입으면서 복귀까지 약 4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그런 상황이 됐지만 사실 엄원상 선수가 가진 뭐 포텐셜 그리고 피지컬적인 능력들은 폼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너무나 잘 드러났던 점들입니다. 특히 피지컬적인 능력은 폼이 좋던 안 좋던 정말 잘 보이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어떤 그 주력 내지는 뭐 침투라는 능력 이런 것들은 폼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좀 보여왔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엄원상 선수가 아무리 폼이 안 좋아도 이 아시안 게임에서는 충분히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끔 만드는 요소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고요. 황선홍에서는 이 6월 친선 경기 본인이 부상을 입었던 그 경기에서 멀티골을 넣으면서 본인이 이 황선홍의 주전 윙어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충분히 또 증명을 해냈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A대표팀에서도 7경기 뛰면서 도움을 2개 올리기도 했던 그런 선수가 또 엄원상 선수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넘어가면 대구의 고재현입니다. 여전히 대구에서는 굉장히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 지난해부터 대구의 3톱에는 고재현 선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역시 정말 대구에서 혹사를 당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경기를 뛰고 많은 출전 시간을 소화하고 있는 고재현 선수인데요. 사실 이 고재현 선수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멀티 포지션이 가능합니다. 중앙 미드필더로도 뛸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포지션에서 뛸 수 있는 선수가 또 고재현 선수인데 사실 고재현 선수가 가장 빛나는 위치는 이선 측면입니다. 이 뭐 득점을 할 때나 이런 데 보면 괜히 고작이라는 별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위치 선정도 상당히 좋고 공격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또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해 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중앙에 두는 것보다 고재현을 윙에 두는 게 좋지만 어떤 멀티성을 살려서 또 본인의 이런 특징을 살려서 간다면 충분히 아시안게임에 들어가서는 윙포워드로도 기용이 될 수 있고 때에 따라 중앙으로도 기용이 될 수 있다. 특히 폴란드에서 벌어졌던 20세 이하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또 중앙으로 나왔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고재현의 경우에는 뭐 역시 큰 문제가 없다면 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황선홍 감독도 상당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또 생각이 되고요. 자, 넘어가면 광주의 엄지성입니다. 임팩트에 비해서 스탯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14경기 동안 2골과 2개 도움 870분을 소화했다는 게 하나의 그런 증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사실 뭐 스탯은 그렇게 많이 쌓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광주의 핵심 자원 중 하나라고 또 얘기를 드리고 싶고 굉장히 또 뭐라고 좀 말씀을 드릴까요? 좀 새롭고 본인의 어떤 자신감 내지는 굉장히 또 독창적인 플레이 스타일을 보여주는 선수가 또 바로 엄지성 선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직접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아시안 게임에 갈 확률이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4명의 윙어들에 비교해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남은 기간 본인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더 좋은 능력들을 많이 보여준다면 때에 따라서는 충분히 승선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평균 평점 7.01, 7점대라는 건 일단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니까요. 엄지성 선수가 올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승선을 완료할지 아니면 승선에는 실패를 할지 이건 좀 지켜볼 만한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윙어는 양현준 선수입니다. 강원의 양현준은 사실 올해 폼만 따지고 보면 승선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최용수 감독이나 최근에 윤정환 감독이 이 양현준에게 부여했던 롤에 대한 뭐 어떤 아쉬움, 최용수 감독이 있을 때는 그 전술에 대한 아쉬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양현준 선수의 폼 저하에 좀 영향을 미치기는 했지만 사실 올해 그렇게 지난해 센세이셔널함을 생각한다면 양현준을 지금 봤을 때는 살짝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는 사실상 더 많이 아쉬운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 기록도 보면 22경기 동안 1골과 1개 도움을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지난해 양현준은 이 정도의 모습은 아니었는데 조금 더 파괴력을 높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셀틱에서 관심을 가진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아직 약간은 또 잠잠한 분위기에 있기 때문에 또 과연 양현준이
어떤 결과를 들고 아시안 게임을 맞이하게 될지는 또 지켜볼 만한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윙어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 넘어가서 공격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라이커죠. 지난 2월에는 오현규, 박정인, 조영욱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실 뭐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현규는 이미 군 문제를 해결한 선수고 셀틱으로 넘어간 지 뭐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건 아니기 때문에 뽑힐 확률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이 연령별 레벨에서는 오현규만한 선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또 선정을 했었는데요. 현재 상황을 보면 조영욱을 중심으로 해서 미네소타의 정상빈, 인천 유나이티드의 천성훈 선수가 풀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상빈 같은 경우에는 윙포워드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저도 정말 이 정상빈이 윙포워드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는 거 알고 여러 가지 뭐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는 거 알지만 뭐 편의상 내지는 뭐 이런 정상빈 선수가 포함되려면 어떻게 보면 또 이런 자원으로 분류가 돼야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좀 구성을 해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조영욱을 보겠습니다. 조영욱은 20세 이하 폴란드 월드컵에 출전을 했습니다.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조영욱이라는 선수에 대해서 굉장히 또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이 아시안게임에 조영욱이 안 뽑히는 것도 너무나 안타까운 거고 조영욱이 금메달을 획득하지 못하는 것도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이 연령별 대표팀을 그렇게 많이 띄워왔는데 김천상무에서 끝까지 전역을 한다? 이거는 정말 이미 현역인 제가 봐도 너무나 안타깝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K리그2 레벨에서는 너무나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연령별 대표팀 레벨이라고 한다면 K리그2 내지는 뭐 K리그1의 하위 정도와 뭐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2023년에는 이 K리그2에서 7.10이라는 굉장히 또 좋은 평점을 보여주면서 17경기 6골과 2개 도움 굉장히 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폼들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아시안게임에서도 충분히 또 좋은 능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조영욱이 뽑혔을 때 조영욱은 이미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10월이면 이제 조영욱도 상병이 되지만 그렇지만 상병이더라도 조기 전역이라는 그 달달한 맛은 이 군인에게 상당히 중요한 점인 걸 만약 뭐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군대를 다녀오셨다면 다 알고 계실 텐데 조영욱의 어떤 그런 조기 전역 로이드가 잘 발현된다면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넘어가서 정상빈 선수는 미네소타 유나이티드에서 뛰고 있습니다. 2선 측면 그리고 1.5선 중앙 내지는 최전방에서도 소화가 불가능하진 않는 그런 선수고 특유의 부상 기질을 이겨낼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이 그라스호퍼에서도 비슷했고 미네소타에서는 뭐 그런 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부상과 관련해서 정상빈이 자신감을 잃을 만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정상빈이 부상에서 어느 정도 좀 떨쳐내고 본인의 능력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너무나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정상빈이 이 명단에 들어갈 확률이 아주 높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성원 감독의 선택에 따라 달리겠지만 정상빈 선수가 지금 보여주는 폼으로는 약간은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아예 뭐 틀린 반응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연 정상빈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이건 좀 지켜볼 만한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스트라이커는 천성훈 선수입니다.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정말 효율적인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의 폼을 유지한다면 황선홍호에 정말 큰 도움이 될 만한 선수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단 7경기에 나왔지만 6개의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황선홍호에서도 이제 한 경기 출전을 해서 또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천성훈은 제가 여기에 천성훈을 넣은 이유는 공격진에 천성훈만한 제공권을 가진 선수가 없습니다. 천성훈은 191에 84 정말 탄탄한 피지컬 갖고 있고 유럽 경험도 있고 이 인천에서 보여주는 폼도 이 선수 데려간다면 정말 요긴하게 사용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천성훈은 많은 사람들이 아는 선수는 아니지만 일단 아시안게임에 뽑히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선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천성훈 선수가 인천에서 어떤 폼을 유지하느냐가 이 아시안게임 명단에 천성훈이 들어갈 수 있느냐 내지는 황선홍호에 들어갈 수 없느냐를 좀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데려가면 또 꽤 좋은 공격 옵션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아시안게임 대표팀 공격수 풀을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봤습니다. 톱에서는 약간은 아쉽긴 하지만 여러 가지 선수들의 어떤 특징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대를 아예 안 할 정도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과연 어떤 선수가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뽑혀서 경기를 뛰게 될지 끝까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